요즘에는 이런 사연을 TV로 볼 곳이 없어 제 이야기를 털어놓을 곳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유튜브 채널이 있다는 걸 이제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사연을 보내시는 분들 모두 다 똑같겠지만 이런 사연을 가진 사람들은 답답하기는 한데 말할 곳은 거의 없어요. 주변 지인들에게는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겠고 가족들은 제 이야기를 듣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게 되니 말이죠. 답답한 마음을 참고 있다가는 병이 되기 마련인데 그 전에 이런 것을 알게 되어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제가 어떤 일을 겪게 되었기에 이렇게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독실한 개신교 집안에서 자란 아내와 긴 시간 동안 연애를 해오다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집안 분위기와 교육으로 인해 긴 연애 기간에도 혼전 순결을 유지해야 했죠. 그런 이유 때문인지 좀 모르겠지만 아내는 저와 결혼을 하고 난 뒤에도 부부관계를 맺는 걸 꺼려했습니다. 그리고 임신에 대한 생각도 없어 보였죠. 연애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신혼생활보다는 아이에 대한 욕심이 컸습니다. 연애 때와 다를 게 없는 심심한 신혼생활을 하고 있었기에 아이라도 빨리 가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임신 계획에 대한 걸 물어봤죠. 당신 아이는 언제쯤 가지고 싶어? 연애 때는 우리 반반 닮은 모습의 아기가 보고 싶다고 했잖아. 그거야 멋모르다 어린 시절에 한 말이지. 나 임신할 생각 없어. 뭐? 아예 가질 생각이 없다는 말이야? 먼 미래까진 모르겠지만 최소 10년 이내에는 가지고 싶지 않아. 그런 생각이 있으면 결혼 전에 말해줬어야지. 왜? 결혼 미루고 싶어? 남자들이야 자기가 임신하고 배불러 오는 게 아니니까 쉽게 말하지.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아? 여태 운동하면서 몸매 만들고 체력 기르는 거 임신하면 한순간에 다 무너져. 그것뿐이야? 내가 지금 직장 내에서 이룬 것들은 나 앞으로 더 높은 직급으로 올라가고 싶고 내가 하는 일도 더 오래 많이 하고 싶어. 그런 것들 포기하면서까지 아이 가지고 싶은 생각은 없다고. 내가 이기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당신은 지금까지 다니던 회사 그만두고 집에서 애 보고 살림만 하면서 살 수 있겠어? 당신이 전폭적으로 지원해준다고 하면 그때 같이 생각할게. 아내는 연애 때 저에게 말했던 것과 달리 임신을 상상하는 것도 싫어했습니다. 임신에 관한 대화가 나오면 흥분하는 아내의 모습으로 인해 제가 말조심을 해야 될 정도였죠.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결혼 후 임신을 거부하는 아내의 모습이 당황스럽고 불만이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아내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이해가 영 가지지 않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 제 주변만 봐도 저와 같이 입사한 직원들 중 대부분의 여성 동료들이 임신과 육아로 회사를 그만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아내가 말하는 부분이 이해가 되었죠. 요즘 부모들은 아이를 늦게 가지기도 한다고 말을 하니 아내가 말한 10년 뒤에는 기대를 해도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이해하고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부모님들이었어요. 손주에 대한 기대가 많으셨던 저희 부모님들께서도 처음 얼마 동안은 신혼생활을 즐겨야 하는 저희 부부에게 아이에 대한 부담을 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가끔 주변에서 손주에 대한 물음을 해오실 때 저희 의견을 묻는 듯 물어보시기는 하셨지만 저희 대답을 이해해 주시는 편이었죠. 그런데 결혼 3년차가 되어서도 임신에 관한 소식이 하나도 들리지 않자 더는 참지 못하시겠는지 저희에게 직접 물어보셨습니다. 그런데 너희 벌써 결혼한 지 3년이나 넘었는데 아직도 임신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는 거야? 아무리 요즘 부모들이 늦게 아이를 낳는다 하지만 직접 애 낳아보고 키워본 입장에서는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낳아야 고생을 덜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결혼한 지 이제 3년밖에 안 됐어요, 어머니. 아버지 때랑 다르게 저희 두 사람 모두 회사 다니고 일한다고 바쁘다 보니까 같이 놀고 즐길 시간이 부족해서 아직도 신혼초 때와 다름이 없어요. 임신은 조금 더 결혼 생활 즐기다 하려고요. 다른 사람들 그렇게 한다고 똑같이 하는 게 답이 아니라서 하는 말이다. 남자든 여자든 몸이 가장 좋을 때 애를 낳아야 아기가 튼튼하고 아픈 곳이 없어. 아유, 부담 주려고 하는 말은 아닌데 너희들도 젊을 때 그 평생 유지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체력이 가장 좋을 때 건강할 때 같이 생각을 하라는 거야.
애둘러 대답은 했지만 부모님은 임신을 생각해보겠다는 대답을 듣고 싶어 하시는 듯 보였습니다. 저도 아이를 가지고 싶은 마음은 부모님과 똑같았지만 아내가 완강히 거절을 하고 있었으니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죠. 부모님께서 임신에 대한 말이 길어지면 아내가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아서 제가 다 뒤집어 쓰기로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 사람은 아이를 가지고 싶어 하는데 제가 아이를 아직은 가지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제 욕심이 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직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형편이 부족한 것 같아요. 계속해서 더 좋은 환경을 비교하면 끝이 없겠지만 제가 기준으로 심은 환경이 있어서 그때까지는 애를 갖고 싶지 않아요. 또 지금 제가 한 아이의 부모가 될 자격이 있나 싶기도 하고요. 애들이 조금이라도 예뻐하는 마음이 들면 모르겠는데 지금은 그냥 짐덩어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낳고서 후회하면 답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이 가지자고 하는데 제가 피하는 거예요. 환경이나 제 마음이 아이를 가져도 되겠다 싶을 때 가지려고요. 그러니까 아이에 대해서는 그만 말씀하세요. 이러시면 괜히 역효과만 나요. 그래도 저희 집에서는 제가 아이를 가지고 싶지 않다고 말을 하니 더 이상의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탓을 해도 제 탓을 해야 하고 제가 역효과만 난다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해오니 더는 말씀을 못 하셨던 거죠. 그래서 저희 집보다 처가댁이 더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처가 식구들 모두 독실한 개신교 신자여서 다복한 가정을 중요시 하셨거든요. 아내가 저에게 말을 했던 것처럼 처가 식구들에게도 말을 해줬으면 되었겠지만 아내도 자신의 부모님 앞에서는 그 말을 쉽게 하지 못했습니다. 에휴, 장서방, 회사 일이 많이 피곤한가? 많이 피곤하진 않습니다. 일도 점점 편해지고 있고요. 그래? 그런데 어째 아이 소식이 들리지 않나? 아직 신혼이라고는 하지만 두 사람 연애 기간을 따지면 적은 시간이 아닌데 왜? 지연이가 아이 가지고 싶지 않다고 해? 네?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난감한 상황에 아내가 도와주기를 바랬지만 아내는 장인어른들의 말씀을 듣고도 모른 척을 하고 있었어요. 결국 제가 이번에도 종바지가 되어 임신을 원하지 않는 척을 해야 했죠. 지은이와 단둘이 보내는 시간이 너무 좋기도 하고요. 아무리 일이 편해진다고 하지만 그래도 주말에는 육아보다 휴식을 더 하고 싶어요. 요즘에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해봐야 하는 것들도 많아서 우선 임신 계획은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우리 지은이도 그러고 싶다고 하고? 아니요. 지은이는 장인어른 장모님 가르침 때문인지 아이를 가지고 싶어 하죠. 그런데 제가 지금은 무리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부족한 탓에 경제적으로도 더 준비를 해야 한다는 판단이 되고요. 죄송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손주를 보고 싶으실 텐데. 그렇다고 우리에게 죄송하다고 말할 필요까지 있나? 다 자기 계획이 있는 건데.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자네가 조금 철이 없다고 생각이 드네. 이 세상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은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 그리고 그런 것들 다 하려고 덤벼들다가는 정작 인생의 중요한 데를 놓치는 법이야. 결혼을 했으면 부모가 되는 게 순리이고 순서야. 또 그리 중요하지 않은 이유로 배우자와 갈등할 때는 순리에 맞는 말을 하는 사람의 선택을 따르는 게 맞는 법이고 남들 환경과 비교하면 자식 키울 수 있는 사람 몇 없네. 자네 정도면 아이에게 좋은 환경 만들어줄 수 있어. 그리고 아이에게는 부모의 경제력이 있는 것보다 해주고자 하는 마음이 더 중요한 법이고 난 자네가 욕심 좀 줄이고 가장으로서 책임감도 더 가졌으면 하네. 듣지 않아도 내 말을 들으며 혼이 나는 제 마음이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저도 아이를 가지고 싶다고 온 가족 식구들에게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내 때문에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가만히 있어야 했죠. 그런 답답한 마음으로 인해 숨마저 쉬기 어려울 때면 친구들과 소주 한잔을 하며 신세 한탄을 하고는 했습니다. 나도 애를 가지고 싶지. 그런데 와이프가 싫다는데 어떻게 하냐. 강제로 아이 가지고 싶다고 가질 수 있어? 근데 왜 나만 맨날 나쁜 놈이 되고 욕을 먹어야 하냐고.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해보려. 너도 애 가지고 싶은데 네 아내가 거부한다고. 아니면 너희 아내를 달래면 꼬셔봐야지. 내가 안 해본 줄 아냐? 사고 싶은 거 다 사준다고 말도 해봤고
육아휴직에 사람까지 써서 애 돌보겠다고 말까지 해봤어. 원한다면 각서까지 써준다고. 만약에 사람 쓸 돈 없으면 우리 엄마 여동생한테라도 내가 맡기겠다고 했다. 그런데도 안 된대. 임신 가지고는 아주 칼이야 칼. 이렇게 되니까 잘 모르겠다. 내가 결혼을 한 게 잘한 짓인지. 어찌 연애 때보다 더 서먹서먹한 것 같고 애는 평생 기대도 못할 것 같고 내가 이러려고 결혼한 게 아닌데. 그나마 친구들 앞에서 속마음을 털어놓으면 며칠간은 마음이 풀어진 채 한결 편안한 마음으로 지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못 있어 답답한 결혼 생활로 인해 제 마음도 답답해져 갔죠. 그런데 갑자기 아내가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임신에 대해서 먼저 말을 꺼내주었어요.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회사에서 퇴근을 하고 돌아온 날이었죠. 회사 퇴근 후 매일 수영장을 다녀와서 저보다 늦게 집으로 오는 아내가 웬일인지 먼저 집에 와 있었습니다. 당신 오늘은 수영 안 갔나 보네? 매일 수영 다니는 게 무리여서 이제 일주일에 3번만 가려고. 또 당신에게 할 말도 있고. 할 말? 중요한 말이야? 우리 두 사람한테 중요한 일이지. 나 임신하고 싶어? 요즘 들어서 우리 아이에 대한 생각이 많이 들고 운동하는 것과 별개로 체력도 점점 떨어지는 것 같아서 언제까지 미룰 순 없을 것 같아. 시부모님께서 하신 말씀이 딱 맞아. 젊게 살려고 노력한다고 한데 신체의 노화까지 막을 수 있나? 그래서 이때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서. 근데 왜 그런 표정이야? 이제 아이 가질 생각이 없어졌어? 아니, 그럴 리가 있나? 그냥 좀 당황스러워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임신 이야기 꺼내지도 못하게 하던 당신이었으니까. 난 좋은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싶네? 내가 알아보니까 늦게 임신하는 게 좋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며칠 전부터 임신에 대해서도 공부해보고 내 배란 주기도 확인해봤어. 생물학적으로 따지면 벌써 늦은 나이니까 하루라도 더 빨리 임신해야지. 내가 당신 몸에 좋은 것들도 많이 사놨으니까 앞으로 내가 세운 임신 계획표에 맞춰서 생활하는 걸로 하자. 갑작스러운 아내의 변화된 모습에 당황스럽기는 했지만 저의 대환영이었습니다. 일이 이렇게 풀릴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었는데 아내는 본래 자기 성격처럼 이미 임신에 대한 계획을 다 세운 후였어요. 저는 아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었죠. 의미가 있나 싶었지만 임신에 좋다고 하는 음식도 먹었고 아내가 챙겨주는 영양제도 복용했습니다. 그렇게 아내의 철두철미한 준비와 계획 아래 임신 시도를 하다 보니 바로 좋은 결과가 있었어요. 뜻하지 않게 되는 게 임신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주변 사람들을 보니 꽤나 장기간 동안 임신을 시도하던데 이렇게 금방 되는 게 맞나 싶었죠. 아내가 보여주는 임신 테스트기의 두 줄을 보면서도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어쨌거나 좋은 게 좋다고 병원 결과도 임신이기를 바랬죠. 다음날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아내가 산부인과에 임신이 판정을 받게 되었고 그 소식에 저는 밥을 먹는 도중 일어나 소리를 지른 만큼 환호를 하게 되었죠. 드디어 저도 아빠가 된 거예요. 우리 두 부부 사이에 평생 자식이라고는 없을 줄 알았습니다. 친구들과 우스갯소리로 개라도 여러 마리 키워 그 새끼들을 돌보는 걸 자식이라 대신 생각하며 살아야겠다고 말을 할 정도였죠. 그 정도로 자식에 대한 생각은 접고 있던 상황에 아내의 임신 소식은 기적과 같은 소리였어요. 자신에게 중요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그것들 모두 이루고 싶을 만큼 욕심이 큰 아내라는 걸 알았던 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임신을 선택한 아내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모든 남편이 그렇겠지만 아내를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말 극진히 모셨다고 말해도 될 만큼 임신한 아내를 돌봐줬죠. 그렇게 아빠와 엄마의 사랑을 잔뜩 받았던 덕분인지 아이들은 만 달이 되지 않아 태어났고 그럼에도 몸 건강하게 태어났죠. 쌍둥이 공주님들이었어요. 얼마나 예쁜지 아이들을 너무나도 안고 싶으면서도 혹시 저 때문에 생체기가 생기지 않을까 저 자신을 불안해하며 겨우겨우 아이들을 안을 수 있었죠.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그 무엇과도 비교해도 상대가 되지 않을 만큼이요. 꼼지락거리는 모습과 하품을 하는 모습에 너무 예뻐 쓰러질 것 같았죠. 바라고 바랬던 아이들이었던 만큼 정성을 들여 키우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낳아준 아내가 너무 고마워 아내에게도 뭐든지 다 해주었죠. 아이들이 엄마와 머무는 병원을 떠나기 싫었어요. 그런 마음은 아내가 산후조리원에 가서도 또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발길이 차마 떨어지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집 현관에 나서면 바로 뒤를 돌아 아이들에게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저와 달라 보였어요. 쌍둥이 딸들의 모유 수유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자기 몸매 걱정을 하고 아이를 귀찮아하며 모성애가 부족한 모습을 보였죠. 저야 원래 아내의 차가운 모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놀라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부족한 모성애를 받는 아이들이 걱정이 되었죠. 그러다 보니 제가 아내의 부족한 자리까지 아이들에게 채워주기 위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좋아서 하는 행동이었으니 노력을 했다고 말하긴 그렇지만 하여튼 아이들에게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딸바보는 당연했고 딸들과 붙어있기 위해 친구, 가족 약속은 모두 외면했죠.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을 만나야 할 때는 꼭 쌍둥이 딸들을 데려갔습니다. 사람들 모두 쌍둥이 딸을 돌보는 저에게 정신이 없겠다고 말했지만 천만에요. 전 아이들과 있는 시간이 너무 행복했어요. 보통 엄마들이 하는 행동은 전부 다 했던 것 같습니다. 극성 엄마가 아니라 극성 아빠였죠. 쌍둥이들이 뭐든 발표를 한다고 하면 회사 일을 하다가도 핑계를 대고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아이들이 다니던 유치원, 초등학교에서 저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죠. 그 정도로 딸들을 사랑하다 보니 딸들도 자연스럽게 저를 엄마보다 더 따르고 좋아했어요. 물론 아이들 키우는 게 마냥 좋기만 했던 건 아닙니다. 중간중간 마음 아픈 일도 힘든 일도 많았지만 몇몇 순간을 제외하고는 정말 꿈속에 있는 것처럼 행복하기만 했어요. 또 저를 무척이나 잘 따르는 딸들로 인해서 매번 신바람이 난 생활을 하고 있었죠. 저를 오랫동안 알고 지내온 사람들은 저를 아이들이 낳기 전과 후로 나눌 정도로 전혀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살고 있었어요. 가족이 저에게 전부였고 특히 아이들은 저희 분신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전 아이들과 같이 있는 시간이라면 무엇을 해도 좋았고 애들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나이를 점차 먹고 있는 아이들은 다들 관심사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아빠로서 내색은 할 수 없었지만 내심 서운했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셋째에 대한 바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는 몰라 걱정이 되었지만 시도해봐서 나쁠 건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아내도 쌍둥이 딸 키워오는데 다른 엄마들보다는 저 때문에 편하게 키웠으니 육아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했죠. 그래도 혹시 모르니 아내의 기분을 최고로 좋게 만들고 이야기하면 좋은 것 같아 선물을 주며 셋째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보았습니다. 오늘 무슨 날이야? 아니면 좋은 일이라도 있어? 꽃도 아니고 이렇게 비싼 선물을 왜 갑자기 해? 그냥 당신 지금까지 애들 키우느라 바깥일 하느라 고생 많이 했으니까 준비했지. 그렇게 비싼 선물도 아니야. 마음엔 들어? 그럼 당연히 마음에 들지. 그런데 내가 한 게 뭐가 있다고 이런 거죠? 솔직히 말해봐. 당신 뭐 잘못했거나 나한테 바라는 거 있지? 있긴 있는데 다름이 아니라 요즘 애들이 학교 들어가고 관심사가 많아져서 그런가 집이 너무 조용하지 않아? 항상 애들 소리로 시끄럽다가 갑자기 조용해지니까 좀 허전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그래서 말인데 우리 셋째 가지면 안 될까? 당신도 한번 경험해봐서 알겠지만 애 낳고 나서는 나한테 맡기기만 하면 되잖아. 물론 임신이 당신에게 얼마나 힘든 일이고 큰 결심인지 알고 있지만 애들 키우면서 얻게 되는 보람과 행복이 더 크다는 거 당신도 알잖아. 내가 이번에도 책임지고 애를 키울게. 이제는 유나 윤지도 있어서 당신이 이전보다 덜 힘들 거야. 우리 한 명만, 딱 한 명만 더 낳고 더는 욕심 부리지 말자.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이 유나 윤지 갇혔을 때랑 같아? 당신이나 내 나이 생각해봐. 얘 대학 들어갈 때 우리 환갑잔치 해야 돼. 그걸 우리 몸 생각 안 해? 지금 애 가지다고 건강한 아이 나온다는 보장이 있어? 만약에 애한테 문제 있으면 어떡하라고 그런 말 쉽게 해. 유나 윤지나 잘 키워. 나도 알지. 근데 당신 결혼 초에 했던 말 생각 안 나? 그때는 10년 뒤에 애 가질지 생각해본다고 했잖아. 그때 당신이 한 말대로 생각하면 지금 아이를 가진 게 늦은 게 아니야. 나 혹시 몰라서 운동도 꾸준히 하고 있었어. 그래서 그때보다 체력도 더 좋고 요즘 부부들의 애 낳는 나이